이제 352페이지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12번 문제에서부터 보시면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할 때 어떻게 하는가?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번과 13번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다 이렇게 놓고요. 안전관리자 선임이다 그래 놓고 한번 봅니다. 선임해 놓고 한번 이렇게 요거를 나눠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선임을 보면은 어떤 완공일로부터 요때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돼요. 선임. 이거는 어떤 신규 선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선임이죠. 그런데 또 한번 볼게요. 종전에 소방 안전관리자가 있다가 그자가 해임이 됐다. 그러면 해임일로부터 여기서부터 또 30일 이내 선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재선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3번 봅니다. 30일에 한다고 돼 있죠? 답이 3번이고요. 그리고 여기 봅니다. 선임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13번 문제였고요. 일단 선임을 했으면은 일정 기간 이내에 14일 이내요. 선임했다고 선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선임 신고는 누구한테 합니까? 이거는 관계인이 누구한테 하냐면요. 여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한테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실무적으로 얘기를 들면요. 소방서 방호과 가서 하지만요. 그래서 요거는 12번 문제인 거 아닙니까? 같이 묶여 있잖아요. 선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선임 신고한다. 그리고 신규 선임 또는 재선임이 있다. 각각 뭐 완공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한다. 그게 바로 12번과 13번에서 나와 있는 그런 얘기였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14번 문제 가서 보시면요. 14번 문제 보시면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1번, 2번은 여기는 2급의 경우를 했잖아요. 2급의 선임 연기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얘기를 여기서 해놓은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에 뭐였죠? 어떤 선임해야 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만 뭐 여기 선임 연구를 할 수 있다? 어떤 거죠? 2급만 연기를 할 수가 있다. 왜? 1급과 특급은 중요하니까 뭐 그거는 뭐 연기를 못하고 2급은 뭐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봅니다. 그래놓고 뭐였죠? 뭐 강습 교육하고 시험이 선임 기간 내에 있지가 않다?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육받기 하고 시험 볼 때 그동안 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정 기간 연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1번과 2번 지문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선임 연기 신청 받았을 때 그 사실을 거기 관계인에게 통보한다. 그게 4번이면서 맞는 얘기다. 그런데 3번 여기서 틀렸죠? 3번에서 틀려가지고 답이 됐는데 요 내용 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선임 연기 기간 중에 소방 안전관리 업무는 또 어떻게 하죠? 선임 연기 기간 중에요. 소방 안전관리 업무는 이거는 누가 한다고 돼 있습니까? 여기 그런데 틀리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누가 하라고 돼 있냐면요. 관계인이 수행하라고 돼 있어요. 관계인이 여기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연기 기간 중에는요.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3번 나온 것처럼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관계인이 하라고 돼 있어요. 관계인은 누구죠? 그 해당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다. 그래서 14번에 3번이 틀렸는데요. 뭐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2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 한해서만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일정한 경우에 그러는데요. 그런데 일단 연기를 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연기 기간 중에는 누가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을 한다 그랬죠? 관계인이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관련되는 뭐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하는 거는 아니다. 관계인이 한다라고 했던 거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15번 문제 보시면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닌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봅니다. 한번 볼게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보시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한번 봅니다. 자위소방대를 조직을 하고 소방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킨다. 또 소방 관련 시설 유지 관리한다. 평소에 소방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업무잖아요. 그렇지만 1번에
과기 취급자의 선임, 이거는 인사권자 또는 직장장이 해야 될 일인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또 뭐 연달아서 16번 문제도 볼게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소방시설 설치하는 거는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할 일이지 소방안전관리자는 아니잖아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2번, 3번, 4번이었잖아요. 15번, 16번은 어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한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5번, 16번 뭐 같이 묶어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17번 문제를 봅니다. 17번 문제는 표현을 한번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쉽게 하면 이거는 소방계획서에 소방계획서에 이 계획서에요.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 포함될 내용 아닌 것 찾아라. 이런 의미하고 거의 같은 거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상식적으로는 1번, 2번, 3번은 소방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자체 점검하고 불났을 때 뭐 진압하는 대책. 이게 소방계획에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이다. 또 2번도 봅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위치가 어떻게 돼 있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용도 수용인원 또 소방시설 피난시설의 방화시설 점검 정비 계획은 소방계획에 포함되는 얘기다. 그렇지만 4번 한번 문제 내용을 한번 써보고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봐봅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피난시설에요.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를 피할 수 있는 시설, 이거의 규모와 피난 수용 인원의 설정, 인원의 설정. 이거 벌써 틀렸다는 건 느낌 안 듭니까? 지금 소방안전계획서는요. 소방계획서는 뭐가 소방계획서죠? 어떤 소방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피난시설의 규모, 피난 수용 인원의 설정, 이거는 관리적인 측면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 시설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할 그런 업무잖아요. 안전관리자의 업무보다 어떤 업무 권한을 벗어난 내용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규모 이런 것까지 어떤 소방계획서에 집어넣을 수는 없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게 바로 계획서에 들어갈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봅니다. 밑에 뭐라고 나왔죠? 밑에 보시면요. 여기 소방계획서 작성에 피난시설 규모와 어떤 수용 인원 설정을 포함한 피난계획은 어떤 포함되지 않는다. 왜? 그 범주를 넘어놨으니까요. 그렇지만 가능한 거는 뭐였죠? 피난시설에 요거는 가능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왔던 거 봅니다. 위치 어디 있고요. 그리고 피난경로는 어떻게 이동을 가는 루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 설정은 포함되거든요. 포함되는데 혼선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소방계획서에 피난시설 어디 있다? 또 글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쳐서 간다. 요거는 소방계획서에 당연히 들어갈 내용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수용 인원 설정한다? 그거는 범주를 벗어났잖아요. 그 크기 규모 이런 건 들어갈 내용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외우기보다 이런 거는 한번 이치나 논리를 여러 번 따져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18번 문제 들어가셔서 그 내용 봅니다. 18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시면요. 특정 소방 대상물과 관리,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여기 관계인 외에 소방 안전관리자의 소방 안전관리 업무만 해당되는 것은 뭐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지만 한번 요 틀 내용을 볼게요.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도 있고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도 있어요. 서로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18번 이걸 놓고요.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도 있었죠.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요.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뭐 이거 그 범주가 다르다. 쉽게 뭐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였죠? 어떤 소방 시설을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대상물, 물건이다. 그런데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뭐였죠? 이거는 소방 안전관리자를 이거를 선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다. 통상 여기가 규모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서는 뭐라 그랬죠? 여기 소방 안전관리 대상 여기 나오는 소방 안전관리자 이 자의 업무만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 결국 뭐였습니까? 여기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업무 이게 아니면서 여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만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가 바로 18번 문제였어요. 그래놓고 18번에 1번이 맞아서 답이고 2번, 3번, 4번은요. 지금 요 관계인의 업무이기도 하면서 여기에 업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거는 이치적으로 봅니다. 2번 볼게요. 피난시설 방화 시설 유지 관리. 이거는 그 시설물에 관계인도 할 수가 있고 소방 여기 안전관리자도 할 수가 있고 화기 취급 감독 그리고 소방시설 유지 관리는 양쪽이 다 돼요. 그렇지만 소방계획서 작성하고 소방대의 조직은 이거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1번일 거 아닙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거 보세요. 소방계획서 작성하고 자위소방대 조직은 소방안전관리자 임무에 들어가 있어요. 관계인의 해야 될 업무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번의 답이 1번이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19번 봅니다.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것은 19번, 20번, 그리고 21번까지, 22번 뭐까지 여기까지가 공동소방안전관리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봅니다. 여기 19번서부터 22번까지가 그랬잖아요. 공동소방안전관리요. 19번서부터 22번까지 봅니다. 19번서부터 22번까지는요. 공동소방안전관리와 관련되는 거다. 그래서 뭐였죠? 권원이 둘 이상으로 분류가 돼 있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권원이 분리가 돼 있을 때요. 권원이 분리가 돼 있을 때 소방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해버려요. 공동으로 선임을 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지하가 같은데 그런다 그랬죠? 뭐 한쪽은 임대고 한쪽은 분양이다. 또 그 여기 주상복합 같은데 어떤 저층부는 상가고 고층부는 아파트다. 각각 어떤 관리 주체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저기도 선임. 그래서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한다. 그게 1번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 2번 지하가, 그리고 복5 기억납니까?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그렇지만 3번은 그 대상은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아예 하나의 권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19번에 답이 3번이었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20번도 보세요. 20번도 뭐죠? 이 권원 분리 대상은 어땠죠?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 또 그리고 뭐였죠? 지하가 일 때 그렇다. 그리고 복5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뭐 5층 이상인 건축물. 그런데 1번 봅니다. 연면적 5,000인데 3,500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20번에 1번에 나오는 거는요. 3,500이 아니라 5,000이고 또 층수도 3층이 아니라 5층. 그래서 보고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이 1번이었고요. 그리고 거기 봅니다. 21번도 보시면요. 21번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것 그랬는데 1번, 2번, 3번 다 맞았고요. 그리고 여기 봅니다. 우리가 여기 지하가라 그랬잖아요. 지하구가 아닌 거 아닙니까? 지하가하고 지하구는 다른 얘기예요. 지하가하고 지하구는
다른 얘기예요. 지하가라는 건 땅 속에 있는 거리, 스트리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하구라는 건 뭐였죠? 지하구라는 거는 큰 어떤 관에다가 뭐 선이라든지 파이프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게 지하구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하구가 아니라 지하가인데 지하구라고 했으니까 21번의 답이 4번이다. 그리고 22번 봅니다. 11층 이상 건축물 중에서 고층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층 건축물은 어땠죠? 지하층을 제외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11층은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였죠?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이다. 그래서 이것까지 한번 잘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요. 만약 지하 3층이고 지상에 10층이다 그러면은 그게 10층으로 봐야 되지 11층으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상층만 따졌을 때 11층 이상이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이제 그리고 23번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23번 보시면요.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았을 때 벌칙으로 옳은 것은, 이거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그런 내용이거든요. 소방 안전관리자 한번 봅니다. 안전관리자 미선임했을 때 벌칙이 어떻게 됐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다 보니까 답이 3번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걸음 더 제가 더 나가 볼게요. 만약 선임은 했는데 선임 신고가 안 됐다? 나중에 나오지만요. 이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선임 신고만 안 했을 때도 뭔가 이런 벌칙이 있다더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24번 문제 갑니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두 가지였죠? 작동 기능 점검도 있었고 종합 정밀 점검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쯤에 한번 쓰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체 점검에는 구체적으로 나눴을 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작동 기능 점검은 하나씩 그 기능 작동을 해보는 거고, 종합 정밀 점검은 작동 기능 점검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또 범위가 넓은 게 종합 정밀 점검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그러면서 여기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24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렇게 자체 점검의 종류가 있다. 자체 점검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체 점검의 종류가 하나는 작동 기능 점검이다. 기능 점검. 하나하나씩 작동을 해본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였죠? 종합 정밀 점검이다. 정밀 점검인데 종합 정밀 점검은 뭐라 그랬습니까? 작동 기능 점검 플러스 기능 점검 플러스 알파다. 그런데 여기 24번에 2번 보세요. 종합 정밀 점검에서 작동 기능 점검에 포함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 포함되면서 다른 분야까지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24번에 2번 여기가 틀린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25번을 보시면요. 자체 점검 실시자와 관련이 없는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체 점검 실시자와 관련이 없는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봅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자체 점검 실시와 관련이 없는 것 봅니다. 여기 봅니다. 25번은 조금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25번은 보면요. 여기 나온 걸 봅니다. 작동 기능 점검, 여기 실시자를 얘기를 드렸을 때는요. 실시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관계인도 할 수가 있어요. 관계인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안전관리자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업자도 할 수가 있어요. 소방시설 관리업자도 할 수가 있다. 또 여기 종합정밀점검 실시자를 봤을 때는요. 실시자는 어땠죠?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할 수가 있어요. 관리업자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한번 봅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누가 선임됐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소방기술사이거나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관리사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놓고 여기는 지금 한번 봅니다. 여기 1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 근무자는 자격 유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중에 하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번의 답이 1번이었고요. 그리고 26번 문제 갑니다. 자체 점검 중에서 해당되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여기 자체 점검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 봅니다. 여기 26번도 앞서 나와 있는 24번과 조금 유사한 문제잖아요. 2번이 틀린 거 아닙니까? 작동기능 점검 사안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포함된다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놓고 26번은 제가 하나 더 들어가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26번을 놓고요, 26번에 4번은 조금 정정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일단 여기 봅니다. 작동기능 점검 대상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기만 하면요, 요거이기만 하면은 작동기능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 종합정밀점검은 어땠죠? 종합정밀점검은요, 이 대상은 어땠죠? 대상은 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어떤 물수 플러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 여기서 물은 뭡니까? 물 분무등 소화설비. 그리고 여기는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그래서 요게 설치가 되면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됐거나 됐으면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 있다. 그렇다. 근데 한번 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아파트의 경우는 종전에는 1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었었는데, 이게 16층 이상이 11층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개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6번에 4번에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여기 아파트 얘기가 나왔은 거 아닙니까? 거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16층 이상이고 그리고 어떤 5,0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가 그 대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5,000제곱미터 이상인 이게 아파트가 그 대상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16층을 11층으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요, 이 내용은 앞에 이론 부분은 고쳐놓고 문제 부분에 제가 실수를 빼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론 부분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재 329페이지를 펴십니다. 거기 3번에 종합정밀 점검 있죠? 오른쪽 가로 1번에 그 대상을 얘기하면서 둘째 줄에 아파트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된다. 종전에 16이었다가 이렇게 11로 바뀌었어요. 1월 달에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357페이지 26번 거기 4번도 16층 이상을 11층 이상으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한꺼번에 다 몰아가지고 또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드리지만요, 뭐 정정 개정 사안으로 여러분한테 사이트를 올려놔서 다시 한번 확인해 시키도록 합니다. 이제 그래서 26번 보셨고요. 그리고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방훈련과 교육과 관련해서는 27번, 28번, 뭐 그리고 29번, 30번, 그리고 31번 여기까지 연달아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27번서부터 31번까지요. 27번서부터 31번까지는 소방훈련과 교육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서 봅니다. 27번서부터 37번까지는요. 그러면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키게 돼 있어요. 27번서부터 31번까지인데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거기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훈련을 받게 해야 돼요. 양쪽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통상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는요, 주민들한테 교육받으러 나오거나
그 훈련 받으러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직원들한테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시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7번 여기 4번 틀렸죠? 4번 왜 틀렸습니까? 보시면요.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에 대해서만 근무하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 모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27번에 4번 지문이 틀렸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28번까지도 가서 한번 보시면요. 28번 봅니다. 28번 가서 보시면요. 근무자,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여기 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연 1회 이상 교육을 한다. 연 1회 이상 어떤 여기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단 예외적으로 2회 이상 실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이거는 소방서장이 인정을 했을 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게 2회 이상인데 이거를 3회 그래가지고 여기 28번에 1번 요 내용이 틀린 거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4번은 맞는 지문이지만 잠깐 볼게요. 소방관련법에서 서류 보관 나오면은 무조건 2년이에요. 여기도 2년간 보관해야 된다. 요거는 맞는 지문이다라고 봅니다. 그 29번에도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4번 볼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으면은 그 실시한 내용을 문서화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훈련했는지 교육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해야지 교육훈련이 제대로 되고 또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할 때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요. 근데 그 보관을 어떻게 했죠? 3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4번이 틀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봅니다. 27번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여기 교육훈련은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만약 여기 인원이 10인 이하일 때는 이 교육훈련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30번의 1번인 거 아닙니까? 너무 인원이 적는데 그 사람들 교육훈련 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30번의 답을 1번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31번 문제 또 넘어갑니다. 31번 문제 보시면요. 여기 봅니다. 31번 문제 뭐 다 공부를 했던 얘기잖아요. 소방훈련과 교육은 어땠죠?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라고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2회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3번을 보시면요. 예외적인 다만 그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원칙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1번의 답이 3번 틀려서 답이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리고 32번 보시면요. 32번 소방시설 관리사의 결격 사유 아닌 것 찾으라, 이 얘기, 틀린 것 찾으라는 게 바로 32번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조금 얘기를 들면요. 소방시설 관리사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시행하는 그런 시험이다. 국가자격 시험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1번은 맞았잖아요. 1번.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요. 피성년 후견인만 결격 사유고 피한정 후견인은 아니었으니까 1번 맞고요. 또 그리고 어떤 소방 관련법으로 인해서요. 금고 이상 실현 선고를 받고 어떤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년이라는 기간을 뒀다. 그리고 그런데 3번 틀렸네요. 3번 틀려서 이게 답인데 봅니다. 자격이 취소됐으면요. 일정 기간 동안 소방시설 관리사 못 되게 해야 돼요. 만약 이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요. 내가 자격 취소되자마자 다시 응시해서 시험 합격한다. 그러면 이런 제도 자체가 결격사유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죠? 어떤 취소된 날로부터 여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게 맞는데 이거를 1년이라고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32번의 답이 3번이었다. 요 정도, 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3번 볼게요. 33번은요. 소방시설 관리사에 어떤 여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사유 이런 거 있었을 거 기억나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게 있었죠? 어떤 게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당연 자격 취소 사유라는 게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당연 자격 취소. 사안이 컸을 때는 당연 자격 취소 시킨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자격 취소도 시킬 수가 있고 또는 자격 정지 둘 중 하나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요때 자격 정지는 2년 범위 내에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 자격 취소 사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 있었죠? 거짓으로 시험 어떤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또 자격증을 빌려줬을 때, 또 이중 취업을 했을 때, 그리고 맨 처음에 소방시설 관리사가 될 때는요 결격 사유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격 사유가 됐을 때 이때는 당연 자격 취소 사유다. 그거 1번 대여 나왔죠? 2번 거짓 나왔죠? 그리고 여기 이중 취업 나왔죠? 아닌 게 바로 33번의 3번인 거 아닙니까? 33번의 3번은 지금 자격 취소 또는 2년 범위 내 자격 정지 뭐 거기에 해당이 되는 뭐 그런 사유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34번 문제를 들어갑니다. 34번 문제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고쳐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얘기는 같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봅니다. 34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요. 여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소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쉽게 얘기하면요. 소방시설관리사 당연 자격 취소 사유, 취소 사유 요거 아닌 것을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뭐 결국 33번과 유사한 문제인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요 네 가지인 거 아닙니까? 이때는 당연 자격 취소 사유다 그래 놓고요. 1번 맞는 얘기였잖아요. 1번 뭐였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했다. 이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거짓해서 합격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 여기가 아니었잖아요. 뭡니까? 허위의 자체 점검 결과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결국 이거는 뭐를 얘기를 합니까? 그 밑에 해설을 보세요. 해설 3번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3번에 뭐라고 나왔죠?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을 한 경우, 자체 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였습니까? 이거는 자격 취소 또는 2년 범위 내에서요. 2년 범위 내에서요. 또는 2년 범위 내에서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답이 2번이었어요. 그렇지만 3번을 봅니다. 3번, 4번을 조금 고칠게요. 3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금치단자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했죠. 금치단자의 이 선고를 받은 경우 그랬는데 금치단자가 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금치단자를요 피한정 후견인으로 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피한정 후견인으로 고쳐주시고요. 4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죠? 뭐 과거에는 뭐 요것도 그랬었는데 이거는 다 지우도록 합니다.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받은 자 이거를 좀 고쳐주세요. 어떤 거로 고치냐면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아니한 자로 고쳐주시고요. 물론 이런 자료는 사이트에 올려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래놓고 답을 2번으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35번 문제 들어가셔서 봅니다. 35번 문제 들어가시면요. 뭐라고 나왔죠? 소방시설 등의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누가 관리업자한테 시켰거든요. 통지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은, 그래서 여기 봅니다. 관리업자 지위를 승계했을 때 지금 내가 관리업자인데 내가 소방시설 관리 업무를 맡았어요. 그런데 관리업자 지위를 승계했다. 그러면 통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뭔가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통지를 해야 되죠. 휴업 또는 폐업을 했을 때 그래요. 그렇지만 등록사항 변경이 있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는 지금 법조문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실무 현장에 가서는 이런 것도 얘기는 해주겠지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 위치가 바뀌었다든지 뭐 대표자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하는 거는 뭐 실무 현장에서는 뭐 여기 통보를 해주지만요. 법에서는 여기 통지할 대상에 빠져 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36번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 중 기술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 이거는 거의 감으로도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36번을 봅니다. 1번에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수첩, 2번에 기술 자격증, 4번에 기술 인력 연명부. 결국 기술 인력과 관련되고 기술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3번에 사업자 등록증 4번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거의 감으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바로 36번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가서 보시면요. 그 다음 가서 보시면 37번 봅니다. 소방용품 형식 승인 방법 절차에 관한 사안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좀 암기를 해봅니다. 소방용품 형식 승인 방법 절차는 어디서 규정을 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여기서 총리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총리령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요. 조금 법명이 긴 거 아닙니까? 화재 예방,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총리령이니까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형식 승인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형식 승인 누가 해줬죠? 국민안전처 장관이. 그런데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만들었거나 수입을 했다? 효과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가져 들어왔구나요. 그랬을 때 벌칙이 어땠죠? 벌칙이 3.1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38번에 4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소방용품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또 그리고 39번도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저도 요거와 관련되는 얘기를 좀 한번 써봅니다. 한번 써보면요, 우리가 이런 부분 공부할 때 한 번씩 다 했던 얘기인데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형식 승인이라는 게 있죠. 형식 승인. 그런데 형식 승인 하기 전에 뭐를 거쳐야 됩니까? 심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형식 승인을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식 승인 받은 대로 물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에 제품 검사를 해야 돼요. 각각 이거의 주체는 누구죠? 주체는 국민안전처 장관이다. 안전처 장관이 주체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39번에 2번이었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이제 그리고 40번도 볼게요. 40번 봅니다. 형식 승인 누구한테 받나? 국민안전처 장관. 그 40번의 답이 3번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41번 볼게요. 형식 승인을 받는데 여러분 소방용품과 관련해서요. 용품 형식 승인을 받는데 그 구성하고 있는 그런 부품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이랬다는 했잖아요. 일정한 거 어떤 그게 제외가 된다. 그리고 포함이 된다. 그리고 뭐만 된다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재 나와 있는 걸 볼게요. 364페이지 하단 쪽을 보세요. 거기 그래서 뭐라고 나왔죠? 소화기구에 대해서는요. 간이 소화기구는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제외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경종은요. 경종만 해당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경종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있었잖아요. 간이 완강기하고 이 지지대 요거를 포함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기 간이 완강기 관련되는 것부터요. 그래서 제외한다만 해당된다, 포함한다. 그래놓고 완강기를 봅니다. 간이 완강기 및 지지대 포함한다 그랬지 여기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건 거 아닙니까? 또 42번도 볼게요. 소화기구와 관련해서는 뭐랬죠? 간이 소화용구를 제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4번 틀렸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소화약제와 관련해서는 소화설비용에 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앞에서 얘기를 안 달았지만요. 여기 해설 관련해서도 보도록 합니다. 소화약제 관련해서는요. 여기 소화약제 관련해서는 소화설비용을 제외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요 내용 여기 봅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요. 소화약제와 관련해서는 여기 이제 요 내용은 여기 빠져났지만요. 그래서 여기 43번에 답이 1번이었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1번 이렇게 1번 나왔던 거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그 다음 내용을 가셔가지고요. 44번 문제를 봅니다. 44번 문제를 보시면요. 형식 승인 방법 그리고 절차 등과 제품 검사 구분 방법 순서 합격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고 했죠? 소방용품 품질 관리 등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총리령으로 돼 있어요. 43번에 4번에 3번 이제 보셨고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45번 보시면요. 소방용 기계 기구 판매 등의 제한에 대한 사항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라. 이게 바로 45번이었는데요. 45번이었는데 여기 봅니다. 45번은 지문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45번을 보시면요. 1번에 봅니다. 형식 승인 받지 않았을 때 소방용품 판매 못하게 돼 있어요. 판매를 위한 진열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 그거를 어떤 용품을 이용해 가지고 소방시설 공사도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번 맞았죠. 또 합격 표시를 안 했을 때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45번에 3번을 봅니다. 3번에 보시면요. 형상 등의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품의 경우는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거를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후에라도 변경 승인 받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자체에 없어요. 변경 승인, 어떤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또 임의로 변경했을 때는 이유 여하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 45번에 3번 요 내용이 틀렸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 46번 문제 봅니다. 46번 가셔가지고요. 소방용품 중에서 국민안전처 장관 승인 대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소화약제 이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가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제외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여기 그 간이용구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형식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외가 됐는데 형식 승인 받을 필요 있겠어요? 이거다 보니까 이거는 받지 않아도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6번의 답이 1번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요. 문제풀이까지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마치도록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소소하게 암기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암기가 잘 안 되는 거는 결국 뭐냐면요. 잦은 반복을 통해서 암기를 하실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안 되면 기계적인 암기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야 되냐면요. 시험 보기 전까지만 다 정리가 되시면 되거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